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종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종호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할 주제 알려주실까요?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서 여러 신체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살이 트는 현상인데요. 배뿐 아니라 허벅지와 가슴 등의 살이 트고 처지게 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튼 살은 그 외에 다른 이유로도 생길 수 있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큰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사실 이 튼살은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편견이 있어서 치료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튼살로 고민하시는 분들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 먼저 튼살이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튼살은 의학 용어로는 팽창선조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붉다가 점차 튼살의 깊이 및 넓이가 커지고 적자색을 거쳐서 결국은 하얀색으로 얇게 갈라진 가는 선 모양의 하얀 탈색반 흉터를 말합니다. 주로 임신과 비만에 의한 급격한 체중 증가, 소모성 만성 질환에 의해 발생하고 그 밖에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복용할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피부의 진피층이 장기간 잡아당기게 되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진피층의 결합섬유가 끊어지거나 찢어지는 현상입니다. 그 튼살이 초반에는 붉은데 갈수록 이제 하얗게 변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타나는 양상이 그런 겁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초기에는 붉은색의 선에서 점차 튼살의 깊이 및 넓이가 커지고 적자색을 거쳐서 결국은 흰색의 흉터로 남게 됩니다. 오래된 흰색 튼살의 경우 치료가 안 된다, 치료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흰색 튼살을 치료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튼살 치료가 어렵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흰색 튼살은 이미 패여있는 흰색의 흉터 조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치료로도 정상 피부 조직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터서 흰색이 돼버리면 치료조차도 쉽지가 않군요. 그러면 이게 붉은색으로 튼살이 남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겁니까? 루푸스병 등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복용할 때 나타나는 튼살 등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붉은색 튼살로 남는 경우는 없고 모두 흰색 튼살로 변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튼살이 나타나게 되는 양상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튼살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튼살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로 과도한 힘이 피부에 장기간 영향을 주거나 체내 부신피질 호르몬의 증가에 의해 표피가 위축되고 진피내 탄력 섬유와 콜라겐 섬유가 파괴되어 나타납니다. 그 결과 살이 튼 부위는 깊게 패이고 색깔도 하얘지면서 피부 탄력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원인은 음식의 영양, 유전적인 소인, 성장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 같은 호르몬 및 피부 살성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임신 출산 과정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튼살을 경험하실 텐데 사실 임신과 출산 과정은 똑같이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튼살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고 어떤 분은 또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 건 개인의 살성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네, 튼살은 피부 살성에 따라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체중이 증가하더라도 피부가 평소 건조하거나 피부 탄력도가 떨어져 있는 경우 튼살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피부 탄력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쌍둥이를 임신하고도 임신부 튼살이 생기지 않는데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도가 떨어진 분의 경우 임신 7개월만 되어도 튼살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이게 유전적인 소인 말고 다른 부분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예, 유전적인 소인도 있겠지만 평소 식습관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밀가루 음식이나 포화지방산이 들어있는 고기, 예로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피부 탄력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튼살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튼살이 잘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 유산균이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노력으로 튼살을 예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튼살이 주로 어느 부위에 생기는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게 성별에 따라서 튼살이 생기는 부위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예, 여성의 경우 주로 생기는 부위는 종아리나 허벅지, 복부, 엉덩이, 가슴 등에 잘 생깁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근육 운동을 많이 하는 분에서 양쪽 어깨에 잘 생깁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10배 이상 튼살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 근데 이 튼살이요, 그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에 생겨서 그런지 이렇게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원래 튼살은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생기는 건가 이런 의문도 좀 들거든요. 튼살도 전조 증상이 있어서 몸에서는 신호를 보내지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튼살이 생겼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는 복부에 이러한 전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바로 가려움증입니다. 따라서 임산부는 물론이고 튼살이 생기기 쉬운 성장기, 체중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튼살이 잘 발생하는 종아리, 허벅지, 복부 등에 가려움증이 생긴다면 전조 증상으로 생각하고 예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 이게 살이 트기 전에 먼저 가려움증으로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군요. 그러면 이게 가려움증이 있을 때 관리를 하면 흰색 흉터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을까요? 이에 막을 수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에 보습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단기간에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근데 질문을 드리는 와중에 이런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튼살이 과연 얼마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 존재인가, 꼭 치료를 받아야 할까라는 의문도 생기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튼살이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특히 종아리나 허벅지, 어깨 등의 튼살은 여름철 옷차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짧은 옷으로는 차마 보기 흉한 펴있는 하얀 탈색반 흉터 자국을 다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긴 옷만 고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튼살로 인해 평생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면 청소년기 때부터 식습관 개선, 보습 관리 등 꾸준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튼살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튼살은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또 집중 관리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스스로 관리해서 또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튼살 크림이라든지 오일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로도 어떤 개선의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튼살 크림은 튼살을 예방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뿐 이미 생긴 튼살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튼살 크림이나 오일은 화장품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튼살 크림으로 튼살 치료와 예방에 대한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튼살은 병원에서조차 치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미 패여 있는 하얀 튼살을 크림이나 오일 등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음, 만약에 그러면 이 튼살을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는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튼살 치료는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통해서 튼살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보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호전될 수 있으므로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튼살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자료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제 주관적 판단이 있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초기 붉은 튼살의 경우 1, 2년에 걸쳐 더 깊고 더 넓게 진행되는 하얀색 탈색반 흉터를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레이저, 특히 펄스 다이레이저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튼살이 빨갛게 진행이 됐을 때는 레이저가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렇게 빨갛던 튼살이 하얗게 진행이 되면 어떤 치료가 효과적일까요?
첫째로는 다륜침, 메조롤러 등이 있습니다. 이는 가장 초기 피부과에서 많이 시술되었고 현재는 한의원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효과 면에서는 한계가 있고 출혈로 인한 2차 세균 감염 및 위생 상태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프랙셔널 레이저인데요. 장비 회사마다 이름은 다 다르지만 거의 모든 튼살 레이저가 여기에 속하며 치료 원리는 튼살 부위와 정상 피부 조직의 구별 없이 전체적인 시술을 통해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시술 효과는 있지만 튼살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패여있는 흰색 튼살 부위만을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진피 콜라겐 재생요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의 피부 관련 치료에 있어서는 정말 레이저가 다양해졌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튼살 치료할 때는 어떤 레이저들이 또 사용이 되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예, 근래에는 여러 가지 레이저를 이용해 튼살 치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색소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초기 붉은 튼살에는 효과가 있지만 흰색으로 변한 튼살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또 색소 레이저와 고주파 치료를 같이 하면 더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롱펄스 엔디아그 레이저도 초기 튼살 치료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튼살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들이 살짝 달라질 수가 있는데 튼살이 신체 여러 부위에서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위에 따라서도 치료법들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예, 복부 임신부 튼살 등 넓고 깊게 패여 있는 튼살의 경우 프랙셔널 레이저 등으로 전체적인 콜라겐 재생 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종아리나 허벅지 등 가늘고 얕게 패여 있는 튼살의 경우 흰색 튼살 부위만을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콜라겐 재생 요법 등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는 횟수 비례되는 개념으로 보통 1, 2주 간격으로 10회 정도는 치료해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치료를 받아야 좀 흉터가 흐려질 수 있을까요? 튼살 치료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튼살 부위 진피가 재생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여러 번의 시술로 진피가 조금씩 재생되기 때문에 끈기가 필요합니다. 시술 주기는 1, 2주가 적당하지만 개개인의 피부 재생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번 시술이 필요해서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4개월 동안 서서히 튼살이 옅어지기 때문에 매일 보면 차도를 못 느낄 수 있으나 어느 순간 거울을 비춰보면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술 전 사진과 시술 후를 비교해 보면 많이 옅어진 튼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1, 2주 간격으로 시술을 받는다고 치면 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예. 예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살이 튼 정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치료 기간에서도 개인차를 둬야 하는 거겠죠? 예, 튼살 정도가 심각하다면 튼살 치료 횟수를 더 할 수 있으며 튼살 치료 기간도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튼살 치료 기간이 길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얼굴 피부 관리처럼 항상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영구적인 치료 효과가 있으므로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튼살 치료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시술을 조금 더 자주 하고 튼살 피부가 재생되는 것은 후에 지켜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튼살은 임산부에게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년기에도 갑자기 크면서 또 튼살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성인이 되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초기에 붉은 튼살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더 넓게 진행되는 하얀색 탈색반 흉터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셨고요. 혹시 치료받을 때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통증은 시술 강도에 따라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취 크림을 충분히 바르면 통증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료 자체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튼살은 한번 생기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 자체를 또 시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가능한 건지도 좀 여쭤볼까요? 예, 이미 생긴 튼살을 원래대로 100% 원상복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튼살을 눈에 덜 띄게 치료할 수는 있습니다. 튼살은 피부가 급격히 늘어나 진피가 파괴된 상태로 가늘고 흰 줄이 형태로 나타나는데 파괴된 진피가 재생이 되어야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튼살이 재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여러 병원에서 침과 레이저를 이용하여 튼살이 재생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간에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트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건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개선 효과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치료로 많이 흐려졌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또 튼살이 생길 수도 있는 걸까요? 본래 가지고 있는 피부 살성에 따라 튼살이 생기면 다른 부위에도 튼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튼살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튼살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뭐 잘 트는 살성이라면 아예 예방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튼살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건조함으로 튼살이 생기기 쉽습니다. 피부를 항상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디 오일이나 바디 로션을 통해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이 튼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살이 찌지 않도록 체중 관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샤워 후 헹굴 때 차가운 물을 사용하고 늘 로션이나 오일로 배와 허벅지 등 튼살이 생기기 쉬운 부위 위주로 마사지를 해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피부의 보습력을 높여줄 것. 두 번째, 튼살 예방 크림을 꾸준히 발라줄 것. 세 번째, 실내를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줄 것. 네 번째, 살이 급격하게 찌지 않도록 체중 관리를 잘할 것. 다섯 번째, 너무 타이트한 네일은 피할 것. 마지막으로 튼살이 생기기 시작하면 방치하지 말고 초기에 피부과 치료를 받아 심해지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튼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한 번 생기면 치료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관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종호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